보소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제가 후쿠오카 일정 짜는 거를 좀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편집을 해서. 근데 썬더볼츠를 보고 왔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좀 썬더볼트 후기를 쓰고 편집해서 유튜브를 올리고 라이브를 진행을 해서 후쿠오카 일정 짜는 거는 내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썬더볼츠를 보고 왔고요. 제가 마블 영화 안 본 지 꽤 됐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본 마블 영화가 뭐가 있지? 잠시만요. 마블 영화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마블 영화. 제가 일단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있는 마블 드라마 같은 건 하나도 안 보고요. 제일 마지막에 봤던 마블 영화가 데드풀과 울버린이거든요. 요거 2024년 작품이었네요. 데드풀과 울버린을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 1년 만에 본 마블 영화였습니다. 썬더볼츠. 되게 재밌더라고요. 썬더볼츠 보면서 느꼈던 거에 대해서 후기를 좀 쓸 건데 완전 초강 스포입니다.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말할 거예요. 쿠키 영상 포함해서. 일단 썬더볼츠가 뭐냐면 DC 코믹스에서 나오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완전히 범죄자들로만 이루어진 그거면, 썬더볼츠는 약간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잡다한 일까지 모두 소화해내는 그 용병 집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막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메이저로 올라올 수는 없고 좀 이군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썬더볼츠입니다. 블랙 위도우 있잖아요. 블랙 위도우도 사실 썬더볼츠 쪽에 좀 더 가까운데, 이제 블랙 위도우는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서 어벤져스로 합류하게 된 그런 자수성가 케이스죠. 썬더볼츠 멤버들이 처음에는 영웅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걔들이 점점 갈수록 영웅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인데, 평이 물론 많이 나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걔들이 되게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블 영화에 나오는 원조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언맨이라든지 캡틴 아메리카, 토르, 또 누구 있죠? 되게 많은데 어쨌든 뭐 등등등등 능력도 엄청 화려하고 스펙도 좋은 그런 애들이 있는데, 썬더볼츠 멤버들은 그렇게 능력이 막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뛰어난 능력이라 해봐야 그 순간이동, 짧은 거리 순간이동 하는 그 정도가 최선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슈퍼솔저 수준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떻게 지구를 구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능력이 그렇게 하등 쓸모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범우주적으로 싸울 그런 애들도 아니거든요. 근데 썬더볼츠를 보면서 느꼈던 게,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슈트도 아니고 초능력도 아니고 서사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QWR 기술 숭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서사라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후에 다시 다룰 건데, 썬더볼츠가 결국 뉴 어벤져스가 되거든요. 진짜 영웅으로 거듭나는 그런 건데, 이게 마블 자체에서 최근 들어서 서사라고 할 만한 걸 제가 많이 못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제가 안 본 탓도 있는데, 어벤져스 제일 첫 아이언맨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게 커져갔잖아요, MCU가. 근데 그런 내용에서 있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했던 이유가 서사가 너무너무 잘 잡혔었거든요.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무기를 만들어서 팔던 무기 상인이 자기 무기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자기도 자기 무기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영웅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 와중에 오는 트라우마나 다양한 내용들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점점 사람이 성숙해지고 성장을 해서 진짜 영웅이 되는 서사를 갖춰 가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 마블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은 잘 없었거든요. 원래 초기에 있던 영웅들은 사람 한 명을 살리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죽이지 않고, 어쨌든 사람을 막음에 있어서도 그거는 폭력이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모두 다 자신의 선택지에 있어서 갈림길에 서게 되면서 자기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이언하트 같은 경우는 슈트 하나 입고 신나가지고 날아다니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점점 갈수록 막 그 영웅에 대해 빠질 만한 서사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 썬더볼츠는 그 서사를 뉴 어벤져스로서 썬더볼츠 개개인들이 그냥 용병이 아닌 진짜 영웅이 되기 위해 서사를 써내려가는 과정이 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다 같이 우르르 나오는 영화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프리퀄로서 알아서 마블 쪽에서 내주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그 멤버들 자체가 다 같이 뭔가 자신이 하는 행동들이나 자기가 점점 영웅이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가지는 그 행동들에 대한 당위성이 좀 보이거든요, 이 썬더볼츠에선. 그나마 용병들이 자기들이 용병 일을 하면서 더러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돈을 주니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하면서 얘들도 점점 갈수록 지쳐가거든요. 왜냐하면 용병일, 살인을 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다가 점점 갈수록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어, 손을 씻어야겠다 하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성장의 얘기도 담고 있어가지고, 영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화려한 초능력이나 슈트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얘들 보면 옷도 되게 깨지지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싸우는 것도 그 총으로 싸워요. 총칼로 싸워요. 총칼로. 근데 이게 히어로 배틀물에서는 사실 총칼 쓰는 애들이 제일 약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 총칼을 쓰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야 저래가지고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살리냐 했는데, 역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총칼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힘이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좀 잘 담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썬더볼츠가 뉴 어벤져스가 된다 그랬죠. 이거 강스포입니다. 썬더볼츠가 뉴 어벤져스가 되는데,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나오기 전에 그 주요 크레딧이 나오면서 그 새로운 어벤져스에 대한 MCU 세계관 안에 사람들의 그 신문 기사나 사람들의 의견이 막 나와요. 거기서 막 새로운 어벤져스 난 인정할 수 없다, 뭐 짭벤져스, 아니 난 좋은데 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풍자하는 것처럼 미국 신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림으로 썬더볼츠 멤버들의 풍자 그림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엄청 리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썬더볼츠를 보고, 저도 썬더볼츠를 재밌게 봤으니까 좀 공감하고 싶어가지고 썬더볼츠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반응이 진짜 그 영화 끝나고 나서 올라온 그 뉴스 기사랑 반응이 진짜 비슷한 거예요. 마블은 역시나 죽었다, 아니 왜 쟤들이 왜 어벤져스야, 쟤들 능력도 없는데 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번 새로운 어벤져스 난 마음에 드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간만에 마블이 마블다운 좀 재밌는 영화를 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긍정적인 반응과 비판적인 반응이 같이 있었어요. 이게 그 영화 안에 넣어놨던 그 반응이랑 현실 반응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사실. 이게 사람마다 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감독님께서 처음에 영화 시사회를 딱 하고 뉴 어벤져스라는 그 장면이 되게 클라이맥스처럼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럴 줄 알았다고 해요. 근데 막상 시사회에서 가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 반응이 좋지가 않았대요. 그냥 쟤들이 약간 이런 반응이었대요. 그래서 그 엔딩 크레딧을 바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어벤져스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누구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또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굉장히 현실을 정확하게 영화로 딱 들고 온 감다살 감독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저는 엄청 마음에 들었거든요. 얘들 정도면은 능력은 없지만 사명감은 있으니까 됐다. 너희들은 어쨌든 날 살려주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말씀드렸던 서사들 자체도 얘들이 뉴 어벤져스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막 반감이 들지 않았어요. 니들이 뭔데, 내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토르, 닥터 스트레인지, 헐크 이런 애들이 있던 어벤져스를 니들이 왜 갑자기 새로 열어?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제 어쨌든 새로운 어벤져스는 필요하니까 니들이 해라, 니들 정도면 괜찮겠다, 약간 이 정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뉴 어벤져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좀 하고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아이언맨을 그리워하고 캡틴 아메리카를 그리워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 마블이라는 자체에 대한 반향심이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마블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감다죽이 됐잖아요. 뭐 PC를 너무 앞세운다든지, 서사 없이 계속 새로운 캐릭터를 찍어내고, 그 다음에 너무 다양하게 퍼져버린 그 이야기들이라든지, 막 디즈니 플러스도 찾아봐야 돼. 영화도 이제 뭔지 모르겠어. 엔드게임 이후로 막 안 본 사람도 많을걸요? CG도 너무 이상하게 쓰고 그러잖아요, 점점 갈수록.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마블에 대한 신뢰도를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마냥 썬더볼츠가 어벤져스 되는 게 싫다라는 1차원적인 이유가 아니고, 그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왜냐면은 저도 최근 들어서 마지막에 본 게 데드풀과 울버린이었잖아요. 저도 그 마블 영화 자체에 너무 좀 실증을 느껴버려가지고 안 본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썬더볼츠는 재밌어서 봤는데, 얘들은 뉴 어벤져스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생각했고, 또 답지 않게 마블이 서사를 잘 써내려 갔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좀 다시 제대로 시작을 하려는 모양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런에 대해서 말을 해야겠죠. 빌런이 거기에 두 명이 있거든요. 한 명이 발렌티나, 얘가 이제 정신적 빌런이고요. 밥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육체적 빌런입니다. 1번 정신적 빌런은 발렌티나라고 하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인데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갑자기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치인으로서 되게 중요한 애인가 봐요. 그 예전부터 나왔었나 봐요. 근데 막 그게 크게 이해가 안 될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보긴 봤는데, 정치를 굉장히 잘합니다. 얘가 결국 모든 일의 원흉이 돼가지고 뉴욕시티를 새까맣게 만들어. 얘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 육체적 빌런이라는 밥은 얘가 어릴 때부터 불우한 가정을 살았어요. 막 가정폭력도 당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막 이상한데 알바도 하다가 마약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약할 돈이 없어가지고 저기 생체 지원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걔가 거기서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얘 자체는 원래 착한데 살아온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얘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얘가 그 흑화를 해버리거든요. 그 흑화된 모습이 메인 빌런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얘가 메인 빌런으로 딱 됐을 때 진짜 세거든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거는 진짜 솔직히 진짜 아무도 못 이길걸요. 그 타노스도 한 수 접을걸요.
그냥 타노스 그 그림자 되면 끝인데, 그 타노스도 그림자 되고 손오공 사이타마 뭐 이런 애들도 다 그림자 되고 말 거예요 그냥. 그런 애라 가지고 얘들을 저 썬더볼트 애들이 어떻게 이기지 했는데, 그 구하는 거 자체가 빌런이 육체적으로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 패치를 잘해야 되잖아요. 걔들 막 5명이서 다 붙었는데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적은 그 육체적인 그 모습이 아니고 내부의 안에 있는 밥의 트라우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빌런을 처치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파워 밸런스 유지 때문에 그런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걔들 아무도 못 이기는데 어떡해요. 그 원조 어벤져스 와도 못 이겨요 그거. 닥터 스트레인지 와도 못 이깁니다. 그런 거라 가지고 그 내부의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때 가장 썬더볼트 영화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되게 영화 잘 만들었구나 간만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밥이 그 옛날 트라우마 때문에 흑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썬더볼트 멤버들도 용병으로 일하면서 거기 트라우마가 없는 애가 없거든요. 그 밥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 진짜 그 썬더볼트 멤버들로 치면은 진짜 세 발에 피일 정도로 요만큼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애가 흑화를 해서 뉴욕시티를 까맣게 만들어버리고 하는 걸 보면서 약간 트라우마의 크고 작음은 자기가 얼마나 불우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대결이 아니고, 그런 트라우마나 불우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극복할 수 있냐 못하냐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밥이 가진 힘을 이제 센티넬이라 그러거든요. 그 센티넬의 힘을 가지면 걔들도 흑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걔들은 썬더볼트로 갑자기 모였지만 활동하면서 점점 갈수록 그 본인의 트라우마를 이렇게 극복해내가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밥은 사람을 믿지 못하고 본인의 힘에 도취돼가지고 그 트라우마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밥이 사람을 죄로 만드는데 그게 죽이는 게 아니고 형체를 없애고 그 형체를 그 개인만의 트라우마 속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각자가 그 트라우마 안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데, 문제는 밥도 본인의 트라우마에 갇혀버리고 그 트라우마 속에 나쁜 밥이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 트라우마 속에 갇힌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연출이 되게 좋았던 게, 보통 그렇게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 회상씬이라든지 그런 모습이면은 막 물리적으로 접촉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 트라우마를 얘한테 계속 고통을 줘야 되니까 그 트라우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 장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 속에 들어온 본인은 그걸 계속 봐야 되는 거고, 막 막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 트라우마 연기하는 애들이 갑자기 얘를 좁혀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못 맞게 해버리고 계속 그 트라우마를 반복시킵니다. 그런 연출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트라우마라는 게 그냥 과거 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트라우마를 이기면은 트라우마를 빠지게 만든 밥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데, 모든 썬더볼츠들이 결국 본인의 트라우마를 이기고 밥을 구하러 갑니다. 하지만 밥은 거기서도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혼자서 놀고 자빠졌죠. 뉴욕을 새까맣게 무너뜨리고, 밥이 결국은 나중에 돼서 흑화한 본인인 센티넬을 멈추겠답시고 가서 막 본인을 갖다 패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패는 과정에서 밥도 점점 센티넬과 함께 흑화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그 연출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증오와 혐오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트라우마마저 인정하고 보듬어 주는 게 진정한 트라우마의 회복이다 라는 거를 약간 보여주려고 한 것 같거든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썬더볼츠 멤버들이 밥의 흑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라면서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결국 밥은 본인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게, 사실 이겨낸 것까지는 아니고 살짝 말렸다 정도예요. 근데 그걸 이제 보면서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려면 물론 본인 몫이 제일 크겠지만 그 트라우마를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도 그 트라우마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결국 밥도 자기보다 훨씬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서 본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게 밥의 트라우마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밥을 트라우마 속에서 구해내는 과정에서 썬더볼츠 본인들도 트라우마를 다 해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밥은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센티넬이 아닌 밥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썬더볼츠 멤버들은 뉴 어벤져스가 되었죠. 이것이 그들의 서사입니다. 본인들의 옛날 이야기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극복하고 인정함으로써 진짜 새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죠. 원래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건선징악의 내용이 많잖아요. 여기 악당이 나왔네? 악당 두드려 패가지고 이제 야, 이겼다, 역시 우린 최고야, 지구를 구해냈다, 이런 내용인데 간만에 뭔가 좀 이유 있는 빌런이 나왔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 좋았습니다. 당연히 이거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저 내면색이 들어가가지고 다 같이 화해하는 거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보다 어쨌든 마블에서 느낄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 전개를 본 것 같아요. 마음도 따뜻해지고 생각보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좀 힐링 받으실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트라우마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다 하나씩은 들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과거를 부끄러웠다든지 그러한 과거들을 들고 있잖아요. 그런 과거들에 있어서 회복하는 모습들 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힐링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얘들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는데 딱 눈물이 여기 이렇게 흘러내리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소녀 한 명이 잿가루가 돼서 없어지거든요. 너무 놀라가지고 눈물이 다시 쏙 들어갔어. 진짜 깜짝 놀랐어. 연출이 너무 좋던데요. 막 사람들이 그 그림자가 돼버린 연출이라든지 뉴욕시티가 새까맣게 그냥 흑화해버린 그런 연출들이 너무. 액션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못이고 어지간한 액션씬을 다 좋아하는 편이라서 캡틴 아메리카 타코 방패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신적 빌런 발렌스키 아니고 발렌티나죠. 발렌티나가 이제 정치력이 엄청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걔가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뭐 탄핵이 되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얘가 모든 수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탄핵이 안 되려고 막 정치 공작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센티넬이라는 애가 태어난 건데 결국 마지막까지 끝장나는 정치력으로 본인은 매장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정도면 얘도 능력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 그게 좀 빌 게이츠 사위되기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빌 게이츠 사위되기가 뭐냐면 빌 게이츠한테 가서 안녕하십니까 빌 게이츠님, 저 사위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빌 게이츠가 넌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저 워렌 버핏의 양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빌 게이츠가 워렌 버핏 양아들? 그렇다면은 해줄 수 있겠군, 좋아 닌 내 사위다 하고 바로 워렌 버핏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워렌 버핏한테 달려가서 워렌 버핏님 저를 양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워렌 버핏님이 이제 니 뭔데? 이렇게 하면은 워렌 버핏한테 저는 빌 게이츠님의 사위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다면 인정,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인 이야기를 두 개를 가지고 이거를 진짜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발렌티나가 하는 행동들도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탄핵이 당하지 않고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기 위해서 가짜인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 가짜인 행동들로 탄핵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면은 결국 이 가짜인 내용들이 진짜가 돼버리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당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설령 나중에 진짜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안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까지 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좀 사기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렌티나는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진 않았어. 하는 짓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도 최근에도 말했죠. 그런 마케팅에 대한 성공 방법 하는 강의 같은 거 들어갔다고. 자기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강의하는 거랑 비슷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강의를 하는데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되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본인 마케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은 별거 없는데 본인 마케팅을 계속 하니까 어쨌든 거기 있는 학생들은 들으면서 마케팅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약간 좀 이상한 거죠. 그게 마케팅은 맞는데 마케팅 강의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사람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결국 그게 옳은 마케팅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은 이번 수업을 한 번 더 함으로써 더 영향력이 있는 마케팅 강사가 되니까 약간 그런 빌 게이츠 사위 되기식의 일 진행 방식은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딱히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능력도 맞죠. 능력도 맞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뭐 법으로 걸릴 일도 아니니까요 그게. 어쨌든 저는 그래서 발렌티나가 마지막에 얘들은 뉴 어벤져스다라고 결국 자기가 그 센티넬을 만들어 놓고서 그 센티넬을 막아준 썬더볼츠를 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뉴 어벤져스다라고. 저였으면은 바로 일단 발렌티나부터 처리하고 다시 인터뷰를 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상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느낌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바로 그 귓가에다가 이제 너희 목숨 우리 손아귀에 달려있어 이런 식으로 경고만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돼서 또 발렌티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청산하는 에피소드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쿠키 영상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한 개는 레드 가디언이라고, 걔가 되게 긍정적인 애예요. 긍정적인 애인데 얘가 이제 어벤져스가 되고 나서 유명해지니까 자기 유명세를 알리고 싶어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자기 나온 시리얼 막 팔고 하는 그런 좀 사소하고 따뜻한 내용의 쿠키 영상 한 개랑 완전 엔딩 크레딧 다 끝나고 나온 한 개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판타스틱 4가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엄청 화제가 됐었죠. 그 판타스틱 4가 화제가 된 게 아니고 그 닥터둠이 로다주로 다시 나온다는 게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열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닥터둠은 판타스틱 4의 빌런이니까요. 판타스틱 4가 뉴 어벤져스로 온다는 건 결국 닥터둠을 막기 위해서 오는 거겠죠. 이게 판타스틱 4 영화도 따로 나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다음 어벤져스의 내용은 뉴 어벤져스와 판타스틱 4가 힘을 합쳐가지고 닥터 둠, 로다주를 막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판타스틱 4가 나온다는 이 우주선을 타고 막 내려오거든요. 그 장면 자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도 나옵니다. 뉴 어벤져스와 밥은 돌아온다. 이렇게 나오고 끝이 나요. 그 뉴 어벤져스가 돌아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 밥이 계속 있거든요. 뉴 어벤져스 멤버로 약간 그 힘숨진 캐릭터처럼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걔가 트라우마를 완전 극복해내가지고 센티넬의 힘을 쓰면 되게 약해질 것 같아요. 뭔지 알죠? 그 적군이 아군이 되면 갑자기 급격히 힘이 낮아지는 그런 거. 그래서 트라우마를 극복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럼블볼 3개 먹은 초파처럼 그 적군 한가운데 잡아 던져놓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흑화한 센티넬을 불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싸웠으면 좋겠어. 얘가 분명히 힘을 되찾으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은 급격하게 약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진짜 막 싸울 때 뒤에서 엉엉 울고 있다가 야 이건 진짜 우리 못 이기겠다. 야 센티넬 출동하면은 진짜 나 모른다. 그래 싸워 빨리 싸워. 알겠으니까 싸워. 우리가 또 그때처럼 말리면 되니까 해가지고 그냥 가서 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아군 적군 필요 없이 다 팀킬하고 썬더볼츠 애들이 또 가가지고 좁혀가지고 또 그냥 꺼잡아내오는 그런 식으로 싸웠으면 제일 좋겠네요. 아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제로 만들어서 싸우는데 적군도 다시 재해서 사람으로 살아 돌아오니까 안 되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썬더볼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할 거리가 있고 또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만큼 저는 그 썬더볼츠 히어로 영화지만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정도로 좀 재미있고 잘 만든 웰메이드 히어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블을 놓으셨더라도 한 번쯤은 보러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딱히 그 다음에 나 마블 아예 안 봤어. 마블 손 놓은 지 너무 오래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볼만한 영화 같아요. 저도 마블 손 놓은 지 엄청 오래됐는데 가서 그냥 재밌게 즐겼거든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킬링타임 영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메시지들이 꽤 재밌어가지고 액션씬도 좋고 CG도 괜찮게 잘 뽑혔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얼른 편집하고 밥 먹고 라이브 켜가지고 후쿠오카 1층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 오늘은 말을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아닌데 이거 아니고 이상 썬더볼츠를 재밌게 보고 사장이었어요.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쪽.